안녕하십니까, 스마트 지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건축을 시작하면서 그 전 과정을 그 흐름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. 제가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각 단계별 건축을 시작하면서 준공까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 그 단계별 내용을 일단 흐름도를 만들고 그 흐름도에 의해서 단계별로 어떤 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, 이러한 그 흐름도를 기반으로 해서 단계별 검토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고, 제가 경험한 그 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흐름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.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고요.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은 소형 건축물이나 대형 건축물이나 건축 과정은 똑같다라고 봅니다.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소형 건축물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고 보는데, 사실은 반대적으로 소형 건축물에는 그 전문 기술자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사실 현재의 많은 문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그 흐름도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단계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목을 내 집 짓기 플로어 차트라고 이제 일단 붙이고, 건축공사 단계별 검토 흐름도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. 이거는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만들면서 이게 한눈에 좀 들어오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느껴질 것도 한데, 천천히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전반적인 어떤 흐름으로 건축 과정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지, 어떤 좀 전반적인 내용만 일단 한번 짚고, 그리고 또 단계별 그 검토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. 일단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토지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. 토지는 뭐 예를 들어서 내 집을 짓는 분들께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토지일 수도 있을 거고, 새로 구매를 하는 토지도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새로 토지를 구매한다 그러면은 토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검토할 내용이 있겠죠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토지가 선정이 되면 일단 설계사를 이제 선정을 할 것입니다. 이제 설계사가 선정이 되면은 1차적으로 건축주의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계획 설계를 하겠죠. 계획 설계가 이제 건축주랑 설계사랑 여러 차례 그 협의한 끝에 이제 계획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시 설계가 들어갈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 선정이 될 것입니다.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착공을 합니다. 여기에서 보면은 사실은 여기 착공 전까지 사실은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. 착공 전까지. 사실은 이제 여기 뭐 토지 선정, 설계사 선정, 뭐 계획 설계, 실시 설계, 뭐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게 이제 검토가 돼야 되겠죠, 사실. 그래야 많이 착공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쭉 이제 공사 진행되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뭐 사실 도면대로 여기는 이제 시공에 임하면 되는데, 사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기서 변경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보죠. 당연히 이제 뭐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를 했지만은 공사 중에 뭐 또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, 여기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사항이 있을 거고, 그러면서 시공상에도 이제 뭐 다소 이제 어떤 변경사항이 있겠지만은 최대한 착공 전에 계획 설계 및 실시 설계 뭐 2단계에서 많은 게 검토가 되면은 공사를 착공 이후에는 사실은 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, 특별히 그 어떤 시행착오를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좀 적을 것이다,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여기 뭐 개략적인 것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뭐 말씀드릴 사항이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, 이 부분에 대해서. 그리고 이제 뭐
착공이 되면은 그다음 뭐 기초공사를 기초공사하고 뭐 골조공사 하나로 묶어도 되는데, 제가 이 기초공사라는 걸 따로 이렇게 표기를 한 거는, 이 기초공사가 사실은 이 소규모 건축에서 굉장히 좀 소홀히 되고 있는 것 같다.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돼가지고, 특별히 이 기초공사 또는 그 지정공사는 뭐 거의 안 하는 걸로 제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, 그걸 특별히 좀 넣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골조공사를 하고, 그 다음 각 공정별 마감공사를 하고, 그 다음 뭐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장비 시운전을 하고, 그 다음 준공검사를 하고, 준공이 되겠죠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준공이 된 다음에 이제 입주를 하겠죠.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약 현재까지의 이제 그 흐름 돌아가 보면은, 최근에는 뭐 대형 공사에서 이제 많이 거론되는 얘기지만, 그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해서 LCC라고 이제 그 명명되는 어떤 기법, 관리 기법, 뭐 이런 게 이제 대형 공사에서는 뭐 이게 한 10여 년 전에부터 10년, 15년 뭐 이전부터 도입이 돼가지고 많이 좀 적용하려고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사실은 이제 소형 건축물에서는 거의 뭐 이러한 그 LCC 검토가 없는 걸로 지금 이제 보니까, 일단 용어 설명을 하고 이런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, 뭐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이제 내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규모 건축물 뭐 한 5층 이하 정도의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LCC라는 이제 용어를 일단 좀 적용을 해서, LCC라는 관리 기법을 적용해서 설계하고 시공하면은 앞으로의 건축물은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준공을 하고 입주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겠죠. 사용을 하면서 이제 유지보수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, 사용하는 동안은 이제 유지보수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어느 동안 이 건축물의 생애가 다 했을 적에 이제 해체를 하겠죠. 해체가 이제 이 건축물이 뭐 한 50년 사용할지 60년 사용할지 아니면 뭐 100년을 사용할지 모르겠지만은, 어떤 이 전체 단계,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해체까지 이 전 단계를 건축물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 개념으로 건축비를 산정하는 것이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해갖고 이제 LCC 이렇게 칭하죠. LCC 이렇게 칭한다라는 것을 일단은 이제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, 오늘 구체적으로 LCC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특이할 점이, 여기 이제 토지 선정에서부터 준공까지 이거를 칭하면 이제 CM이라고 하죠. CM. 영어로 말하면 Construction Management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, 이 CM이라는 이 기법도 사실은 이 CM 협회가 생긴 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이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고, 지금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그 설계사나 뭐 이런 데서는 CM 그 협회가 구성이 돼 있고, CM 협회에서 CM을 적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이게 소규모 건축에서는 아직 뭐 CM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지 않은데, 제가 알기로는 아마 소규모 건축물 뭐 한 5층 내지는 뭐 10층 이하 건축물에도 CM을 적용하는 업체가 있다, 국내에도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업체에서 이제 이 주택도 CM으로 수주를 해서 아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CM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, CM은 P 방식이 있고 at risk 방식이 있습니다. P 방식이라는 것은 이 토지 선정서부터
준공까지 전 과정을 뭐 컨설팅 정도 해주는 거죠, 사실은요. 컨설팅 해가지고 뭐 단계 뭐 토지 선정에서는 어떻게 하고, 그다음 뭐 설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, 뭐 설계 시공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, 이런 건 이제 CM 회사에서 그러니까 용역을 받는 거죠. 용역 단계로 하는 거고, 이제 엔리스크 방식은 이거를 뭐 용역 단계보다 조금 더 한층 윗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자기네가 책임을 지고 설계 시공까지 그 회사에서 전부 다 관장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하자 문제까지 전부 다 이제 그 CM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이제 엔리스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소형 건축물에는 아직까지 좀 생소할 수 있는 LCC라는 개념하고, 그 다음 CM이라는 이런 용어를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. LCC 이제 곧 다음 시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, LCC와 같이 더불어 가야 되는 이제 V라는 것이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뭐 지금 대규모 현장에서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걸 좀 시행을 하고 있고, 이제 뭐 V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하고 있고, 뭐 V를 그러니까 달성을 시키면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, 어떠한 방법으로 V를 달성을 시켰느냐, 이거든지 다 원가랑 관계가 있는 거니까요. 이 건축물 이 프로젝트 전체에 따라서 이제 원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, 이거에 대한 어떤 좀 선진화된 기법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내 집 짓기 프로와 차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러한 흐름으로서 검토를 해야 된다, 단계별로. 그런 흐름을 가지고 단계별로 검토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좀 시행착오가 적을 것이고, 당연히 뭐 품질도 높아지고, 이 라이프 사이클 측면으로 봤을 적에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건축물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 뭐 이제 다음 CM이나 LCC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할 적에 말씀드리겠지만은, 이게 뭐 이제 CM은 이게 사실은 이게 CM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굉장히 좀 경력이 많은 기술자,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축사가 될지 기술사가 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, 또 뭐 같은 건축사 기술사 중에서도 굉장히 좀 다방면의 경험이 많은 이런 분들이 이런 CM 회사에서 있으면서 이걸 전반적으로 다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그걸 해야 된다, 당연히. 그렇지만 이제 소형 건축물에 예를 들어서 뭐 단독주택이랄지 뭐 원룸 건물이랄지 이런 거를 만약에 CM으로 발주한다 그러면은 경력이 20년 내지 30년이 된 뭐 건축사나 아니면 기술사나 이런 분들이 여러 프로젝트를 경험한 경험자들한테 아마 그 용역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이다,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사실은 이게 그 건축주들이 소형 건축물은 굉장히 우리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, 제도적으로 이게 어떤 규정이 없다 보니까 기술자나 뭐 건설업이나 뭐 이런 것이 없어도 이 30평, 40평, 50평 뭐 이런 건물은 지을 수 있다. 좀 사각지대, 이런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아무나 질 수 있다. 뭐 이렇게 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좀 문제점이 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전반적으로 좀 없애고, 뭐 요런 좀 흐름도를, 요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계속 단계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, 이런 좀 검토를 하면서, 뭐 여기서 제가 이건 임의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좀 혹시 뭐 빠진 항목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큰 흐름도는 이렇게 보고, 이런 이제 구체적인 거를 설명할 적에 또 제가 더 뭐 자료도 찾고 공부도 해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, 이런 흐름도에 의해서 건축주도 이 정도 검토는 해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
내 집 짓는데 크게 시행착오를 줄일 것이다.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내 집 짓기 프로와 차트라는 대략적인 설명을 일단 드리고, 이 프로와 차트를 가지고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최소한 요 단계별 흐름도, 이 단계별 흐름도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,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LCC가 뭐냐, 일단 V가 뭐냐, 일단 CM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, 이걸 LCC, 그 다음 V, CM 이렇게 따로따로 한 번씩 설명을 드리고, 이 단계별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 해당할 것이라고 봅니다. 왜냐면은 이제 앞으로 단계별 설명을 하면서 계속 그 LCC나 V 같은 내용이 계속 나와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. 오늘 간단하게 하나 설명드리면은,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균열이 갔죠. 이게 새 집을 짓고 금방 균열이 가는 건 아니지만은 한 5년, 6년 이상 됐을 때 이제 기초가 부실하고, 이제 그 기초 밑에 그 지정공, 예를 들어서 그 토지를 제대로 검토를 안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다짐만 하고 거기 지내력 기초라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위에 기초를 세우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그 장기 안밀 심화라는 어떤 계속 조금씩 1년에 0.5mm, 5mm, 1cm 이 정도 치마가 되면은 5년, 6년 또는 7, 8년 됐을 적에 이제 이 치마가 되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.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,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지정공사를 했죠. 당초에 거의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건 헬리켈이라는 어떤 그런 지정공사인데, 그런 거 가지고 지정공사를 했을 적에는 장기적으로 30년, 50년 봤을 적에 전혀 아까 같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 그러면은, 이게 이제 LCC 그 측면에서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죠. 이게 30년을 쓰는데 이거를 몇 번을 이게 보수를 한다 그러면은 당초에 이렇게 기초공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겠죠. 그런 걸 봤을 적에 이제 그게 이제 LCC라는 개념인데, LCC를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, 이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프로와 차트를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LCC, VE, 그 다음 CM 이런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와 차트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